안녕하세요, 후다엄마입니다. 오늘은 하얀 장갑이죠.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산 니트릴 장갑입니다. 어, 농작물을 만지다 보면 흙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손이 자꾸 터요. 그래서 장갑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벌써 날씨가, 지금 어제는 대전은 천둥 번개가 치고 또 강설이라고 하죠. 눈이 내렸는데, 눈이 그 습설 짓는 게임 마냥 내렸어요. 그래서 음, 바깥에 보니까 눈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눈이 많이 왔는데 다 녹으면서 온 거 있죠. 비하고 섞여서 그렇게 오는데, 어제 새벽 1시 2시 가량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겨울을 시샘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꽃샘추위가 왔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봄을 알리듯이 바람이 불어요. 봄 하면 저는 따스한 햇살보다는 꽃샘추위하고 바람이 기억이 나요. 황사바람 있죠. 미세먼지가 많으면 제가 힘들거든요. 저는 미세먼지를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코가 막히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그 봄에는 유난히 겨울하고 리듬이 안 맞으면서 그 낮에 졸음도 많이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 봄은 상당히 애매해요. 근데 생명을 움트는 시기는 진짜 좋은 시기예요. 봄은 식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 움츠리던 아이들이 생장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송이가 더 커진다든지, 또 뭐 꽃 피우는 거 있죠. 벚꽃도 피고 개나리 꽃도 피고 이렇게 피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꽃이 피면 폈구나, 예쁘구나, 예쁘다, 그걸로 끝이 나요. 너무 아름답다, 자연은 어쩜 이리 신기하니,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오히려 다육식물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 얘네들은 어쩜 이렇게 신기하니, 이렇게 생명력이 강할 수가 하는 감탄을 하게 되지, 꽃을 보고는 꽃이 폈구나, 올해도 봄이 지나가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참 사람이 간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일요일 날에는 쇼핑장에는 안 오고 공방에 가서 나름 또 멋스럽게 다육 화분을 만들어 보겠다고 멋을 부리며 만들어 보긴 했는데, 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선생님은 늘 저희 고정관념을, 공방 선생님이 깨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뭘 하냐면, 저는 똑바른 거, 예를 들어 이 사각 환분을 만들면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이 없어야 돼요.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 같은 사각, 뭐 그런 걸 혼자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제 손으로 만져갖고 우글우글해지고 막 이러는 거를 너무 혼자 화를 내면서 만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이, 그 점이 살짝 틀었을 때, 살짝 꼬았을 때 더 멋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사각이면 정사각이어야 되고, 직사각이면 직사각이어야 되고, 우글우글해지는 건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도 용납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잘 그게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다육이들이 이제 뿌리를 못 잡고 해롱해롱 하는 애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약을 치고, 이제 지난주 수요일쯤에 약을 쳤어요. 그리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아직 일주일이 안 됐죠. 그럼에도 또 물고파하는 애들, 차마 약을 할 수 없었던 애들, 이렇게 물을 좀 챙겨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정말 약이 독하긴 독한가 봅니다. 약 친 지 벌써 일주일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제 자리에 오면은 은은하게 약 냄새가 퍼져나요. 이런 아이들은 약을 안 쳤어요. 코너 아이들은 약을 안 주고 그냥 물만 관수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른 애들은 깍지도 잘 끼던데 코노는 깍지 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노들은 분갈이 하기도 쉽잖아요. 보면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물관세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차하면 플라워 케어로 관리를 하려고 해요. 플라워 케어가 깍지도 잘 잡더라고요. 식물 영양제이기도 하고 농약 약제라고 나온 거는 아닌데 약을 그 플라워 케어가 그 깍지벌레를 잘 잡길래 저는 그걸로 대충 이렇게 생활을 연명을 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봄에 대대적인 방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는 했고요. 저희 농장은 금요일날 총체벌레 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체벌레는요, 다육이 입장을 상하게 해요. 깍지벌레는요, 다육이 목대를 상하게 해서 다육이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생장점만 남게 해서 죽게 하는데, 그 총체벌레는 다육이 잎을 상하게 합니다. 입장 어느 걸 예로 들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요거 곤마리아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입장 속에 울퉁불퉁 이런 거하고 까맣게 그을린 것처럼 그런 자국이 생겨요. 그거는 100% 총체벌레거든요. 깍지벌레는 다육이 목대를 상하게 주로 하는 것 같고, 총체벌레는 다육이 잎을 상하게 합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주피터가 그래요. 주피터 화상 입었다, 화상에 약하다, 열에 약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벌레나 균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물관수 조금 했다고 애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여기만 그래요. 여기에서도요, 뿌리를 못 잡는 아이가 요 아이 눈꽃쳐라. 뿌리를 영 못 내리는 거예요. 이거보단 더 크고 한참 컸어야 되거든요. 원래대로라면.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수정철한데요, 죽지도 살지도 않고 딱 요만큼 되고 있어요. 요거보다는 더 컸어야 돼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더 큰 화분에 있었어요. 근데 그 화분에 비해서 이 아이가 너무 작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다육이들이 크려면 물을 잘 줘야 돼요. 근데 저는 물을 잘 주는 것 같은데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비실비실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꾸 이제 물을 안 주면 다져지잖아요. 다져지기만 해요. 그러면 다육이들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지금 저쪽 라인에서 해바라기 아이들, 원래 차량용 그 장식품이잖아요. 다이소에서 산 아이들이 햇빛으로 움직이는 거라 저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다육이들도 저렇게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안쓰럽습니다. 보기 안타깝고, 전에는 갖다 심기만 하면 자리를 잡고 이뻐지길래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속이 상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잘 키워야죠. 물을 주고 예뻐해주면 결국은 잘 클 겁니다. 얘네들이 이기나 제가 이기나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저 뒷자리 자리동이 창자리는 많이 있었어요. 잠깐 글로 가볼게요. 자, 왔습니다. 이 뒤에 빈 공간이 있었잖아요. 뒷자리에 제일 바깥줄 두 번째 줄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옆으로 좀 당기고, 뒷자리에 있는 아이들도 앞으로 좀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맞췄어요. 비워둘 순 없으니까요. 맞추고 또 아래쪽도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채워놨습니다. 이렇게 채워놓고 이제 약물 이 뿌리 화분 밑으로 물이 줄줄 나오게 관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약해를 입는지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는 살펴야 돼요. 그리고 약해 입은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그래도 물관수 했다고 좀 살이 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요, 요 아이가 폰타나거든요. 아니네, 선키스트네. 선키스트처럼만 되는 게 제 목표예요. 다른 아이들은 선키스트처럼 안 되잖아요. 이 아이는 뭔딘데, 아니네, 몰개인이네. 죄송해요.
물개인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얘는 제가 초보 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 키우고 있는 거고요. 요거 선키스트는 작년에 샀고, 여기 엉덩이 밑에 자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방씨가 이렇게 꼬이고 몬스터화가 잘 돼요. 얘 뿔이 없어요. 깍지벌레가 있는 건지 어쩐 건지 혹시 몰라서 목대 커팅 해가지고 여기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커가는 걸 봐야 되고요. 지방씨는 원래 이렇게 몬스터화가 잘 됩니다. 얘는 콜리 아닌 것 같은데, 콜리라고 써놨네요. 창은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뭘까요? 얼굴은 예뻐지고 있는 게 보이죠? 곧 이 아이도 화분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화분이 너무 커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아이들도 그럭저럭 잘 크고 있고, 그리고 봄이라고 이렇게, 예, 블루아이본인데요. 자구 달린 거 보세요. 꽃일까 자굴까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다 잘 있어요. 있기는 다 잘 있습니다. 빨리빨리 자리 잡아서 아이들이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 칠석정 보여드릴게요. 칠석정, 제 뒤에 칠석정, 이제 꽃이 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물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주름이 지잖아요. 그럼 제가 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많이 물이 고픈 것 같지는 않고요. 주름이 서서히 지기 시작해요. 며칠 있다가 물을 줘야 되는데 아마 일주일 반에서 열흘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그냥 제가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곤마리아예요. 그 약물도 물이라고 먹고 이렇게 컸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리고 총체 공격, 균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 주피터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 다 총체벌레 흔적이기도 하고요. 또 균의 흔적이기도 하는데, 균이라는 건 어떤 균인지 자세히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레드티아라인데요. 이 아이도 뿌리를 못 내리고 이러고 있네요. 뿌리가 아직 화분 깊숙이까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순전히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물을 잘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못난이로 키울 때가 있네요. 그리고 키울 수도 있고 잘 키우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뿌리 붙잡고 흔들리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근데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자꾸 손대면 손댈수록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더 늦어지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 많이 부는 이 봄을 잘 보내시고요. 베란다 엄마들 노숙하는데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호두는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